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이사를 가게 되면 당분간 전세로 살면 상관이 없는데 집을 하나 살 경우에 그 집을 살 경우에 살다가 나중에 새로 아파트가 다 지었을 때 아파트가 들어갈 때 그 살던 집을 비과세를 해주는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요건입니다.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체주택을 사게 되면 사업시행일 인가 이후에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완공 후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던 그 대체주택은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면 사업시행일 인가 이후에 집을 사셔야 되고요.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게 아니고 꼭 사업시행일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셔야 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이 완공이 되면 2년 이내에 들어가셔야 되고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거기도 1년 이상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주택으로 산 그 집은 완공된 다음에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하면 사업시행일 인가 이후 그리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것. 두 번째,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재건축이 다 된 다음에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요 세 가지가 맞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일반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도 되나요? 아니요. 상가는 비과세 특례가 배제되고요. 오피스텔도 되나요? 네.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오피스텔도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재개발 재건축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처의 명의로도 가능하나요? 했을 때 처의 명의로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당시에 집이 2개 있을 때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특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집이 하나 있는 사람만 비과세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시행 기간 중에 2주택 집을 대체주택을 하나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집을 1년 이상 거주하고 다시 새로운 집을 살 경우에 그 새로운 집에 대해서 나중에 팔 경우에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A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이고요. B주택은 새로 산 대체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B집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리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C주택을 사서 또다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C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취득하여 양도한 C주택에 대해서 대체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A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택은 관리처분 이전에만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주택하고 B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을 봤을 때 이 구간이 1년 이상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1년 이상 안 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한번 재개발 재건축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입주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도정법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일반 도정법이 아닌 일반 입주권은 해당이 안 되므로 요거는
한번 고려해서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